제가 이제 검사하다가 좀 업체 쪽 용접사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,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50대가 넘으셨어요. 그래서 50대가 거의 중반 정도 되셨는데, 그분은 용접을 이제 엄청 오래 하셨던 거죠. 근데 이제 노안이 오니까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용접하기가 힘든 거잖아요. 잘 안 보이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. 용접면 안에 이제 돋보기를 껴놓고 용접을 하시는데, 과연 내가 이걸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한 곳에서만 연습을 했는데, 오늘은 몇 군데를 좀 다녀볼까 해요. 그 용접 연습장을 좀 찾아보시면 평택에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. 그게 여기 삼성 현장이 하나 있다 보니까 다 약간 밀집되어 있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, 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다 가볼 필요는 없고요. 제 생각에는 뭐 소문에 또는 뭐 이렇게 일하면서 많이 들었던, 평택에서는 좀 알아주는 그런 연습장들을 몇 군데 갈 거고, 계획은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 정도 갈까 해요. 그렇게 해서 한 포인트씩만 딱 떼우고 나올 생각입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일지 50A, 그러니까 2인치 카본 파이프를 연습을 했는데, 오늘도 카본을 연습할 계획이고요. 뭐 지금 처음 다시 스타트하는 거니까 카본 위주로 할 거고, 50A 2인치를 하기가 조금 그런 게, 일단 작고 그리고 물도 좀 더럽고, 물 더럽다는 게 용접물이 좀 열을 먹다 보면 좀 안 좋아지거든요, 쉽게 얘기해서.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라인딩 하기도 귀찮고요. 귀찮으니까 6인치를 오늘 할 거예요.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일단 일지 위주로 좀 하고, 일지 하다가 일지가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제 오지 할 건데, 웬만해서는 일지 위주로 해가지고 백 연결 부분이라든지 파이널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해요. 저는 이제 이 용접을 원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, 옛날에는, 20대 때는. 근데 지금 와서는 엄청 배워두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그 이유는 제가 뭐 다른 분들도 학원 등록하거나 그럴 때 마찬가지겠지만, 저도 서비스직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고,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용접을 배우게 된 건데, 다른 그 용접사 관련된 영상들을 보시면 뭐 용접사가 그렇게 돈을 생각보다 많이 안 번다, 뭐 많이 힘들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진짜 저도 나름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는데, 용접이라고 뭐 특별하게 더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치우면 더 쉽고 피곤한 거야. 뭐 일반 회사에 비하면 출퇴근 시간, 출근이 빡세고, 뭐 지금 반도체 현장 같은 경우엔 그거 제외하면은 사실 일도 뭐 그렇게 빡세지 않고, 물론 뭐 조선소 가면 힘드시겠지만, 지금 어쨌든 일자리 많은 거는 반도체니까 결국 반도체나 일반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안 힘들어요. 왜 이렇게 뭐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뭐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추운 거는
그건 뭐 밖에서 일하니까 똑같은 거고, 뭐 군대 갔다 왔으면 별거 아닙니다. 그거는 제 생각에 그렇고. 어떤 분이 제가 봤던 영상 중에는 자기가 처음에 젊었을 때는 친구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비슷하더라 결국엔. 그래서 마치 용접으로 그 세월을 보내온 게 아까운 듯이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봤고,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앞에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용접이라는 게 눈만 잘 보이면, 그러니까 노안이 오는 게 문제거든요. 근데 뭐 어느 일을 하던 다 똑같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을 하고, 그런 게 걱정이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감독 자격증을 따는 게 좋다. 예를 들자면 저는 좀 용접을 하다가 빨리 감독을 따가지고 지금 몇 년 감독을 하다가 지금 퇴사를 한 건데, 작년에, 그쵸, 재작년 공사에 제가 이제 검사하다가 좀 업체 쪽 용접사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,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50대가 넘으셨어요. 그래서 50대가 거의 중반 정도 되셨는데, 그분은 용접을 이제 엄청 오래 하셨던 거죠. 근데 이제 노안이 오니까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용접하기가 힘든 거잖아요. 잘 안 보이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. 용접면 안에 이제 돋보기를 껴놓고 용접을 하시는데, 과연 내가 이걸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검사를 할 때 그 용접사들이 다 알거든요. 제가 용접사 출신 감독이라는 걸.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. 이 감독을 어떻게 뭘 준비하면 할 수 있냐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선 다 알려드리고, 그분이 도전을 하셔가지고 지금 자격증 따시고 그 다음에 감독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트랜스퍼라고 할까요? 용접하다가 용접을 검사하는 사람, 그런 직업군으로 이제 옮겨간 건데, 그렇게 하면 또 한 50대 중반 다 되셨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제 생각에는 한 10년 가까이는 연장하지 않으셨을까. 그러면 그 수입도 나쁘지 않거든요. 감독이 일반 용접사만큼은 안 돼요. 용접사만큼은 못 버는데 돈이 나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트랜스퍼를 하셨고,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,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,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뭘 하던 서비스 직업에서 일을 하던, 결국에는 내가 5년 10년을 이걸 할 수 있을까, 그 다음에 만약에 10년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엔 뭐가 있지, 그런 거를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다른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직으로 가자면, 자기가 기술이 좀 돼서 10년 15년을 하면 결국 자영업 쪽으로 가는 거고, 이 공사 쪽에서는 돈이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자영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. 그래서 자영업을 만약에 뭐 다른 자영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자영업은 다 빼고 그 커리어를 쌓은 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, 제가 생각했을 때 뭐 타일도 좋고 뭐 다른 특정 기술도 다 좋은데 용접이 그런 메리트가 있다, 그런
용접사를 하다가 감독을 할 수도 있고, 뭐 사실 이런 커리어 테크트리를 얘기할 때는 용접사랑 배관사는 좀 묶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배관까지 할 수 있는 용접사, 용접까지 할 수 있는 배관사,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감독 자격증까지 있다. 그럼 완벽하다고 봅니다.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.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용접 뭐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뭐 이상적인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이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이상적이다, 내 꿈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다, 그러면은 용접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. 근데 나는 좀 내가 일하는 것과 내가 일을 해서 결과를 바로 보고 싶고, 그 다음에 좀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싶고, 몸을 쓰는 일을 좀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랑 같이 팀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, 그러면 용접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용접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랑 팀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직업이고, 그 다음에 자기가 작업한 거에 대한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자기의 작업 속도와 뭐 작업량, 그런 거에 따라 인정을 받는 것이고, 되게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준과 좀 많이 달라요. 그리고 있는 그대로가 더 큽니다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용접을 얼만큼 잘하고 얼만큼 했고, 그것만 있으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. 물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인성, 그 다음에 근태, 이런 게 좀 깔려 있는데, 그거는 어느 회사를 가는 똑같죠. 뭐 공장을 가서 제조를 하던, 회사 가서 일을 하던, 호텔이나 식당 가서 서비스에서 일을 하던, 근태 인성은 다 똑같은 거고, 그건 다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. 아무튼 간에 시작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, 충분히 이거는 이미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조금 어렵다고 얘기할 뿐이지,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두려워서 시작을 못할 뿐이지,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해도 좋다.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. 그러면 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좀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, 결국에.